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명적인 만남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보여주는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아들의 결혼 상견례에서 예비 사돈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 남성은 자신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헤어진 진짜 이유가 서로에게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두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한 잔의 찬물이 쏟아지며 시작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에서 정미라는 오래된 옷장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태호의 결혼을 위한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어 봤지만 어떤 것을 입어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는 홀로 아들을 키워온 힘든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의 예비 신부인 윤서는 서울 강북의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전직 교사 출신이었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에 성실한 인상을 가진 그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태호가 어머니의 불안한 표정을 알아차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윤서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태호는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미란의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형편에 대해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윤서가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감 가지세요. 태호의 따뜻한 말에 미란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두 사람은 태호의 중고차에 올라타 부천에 있는 한정식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가보지 못했던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음식점에 도착하자 한복을 입은 직원이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윤서가 밝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키 165cm의 단정한 외모의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를 한 그녀는 미란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시는 길 힘들지 않으셨죠? 예약된 룸에 들어서자 윤서의 부모님이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박현수는 50대 중반의 당당한 체격에 회색빛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경애는 우아한 인상의 여성으로 중간 정도의 키에 단발머리를 곱게 손질한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태호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고 미란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수와 미란이 서로 얼굴을 마주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현수가 말을 더듬었고 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룸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이상해졌습니다. 경애와 윤서 그리고 태호 모두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경애가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정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태호도 어머니의 이상한 모습을 보며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두 분이 아시는 사이신가요? 경애가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현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현수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끝맺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현수의 분노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현수의 감정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돼. 이런 집안과는 절대 사돈될 수 없어. 룸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들더니 주저없이 미란에게 끼얹었습니다. 미란이 작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과 새 정장에 흠뻑 젖었습니다. 아버지. 윤서가 충격을 받아 소리쳤고 태호도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경혜도 완전히 당황하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더러운 곳에서 당장 나가자. 현수가 아내와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경혜는 남편의 손을 잡아당기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란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며 남겨진 것은 물에 젖어 떨고 있는 미란과 어리둥절한 태호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태호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 있었고 미란은 물에 젖은 채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축축한 습기와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미란이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화장을 지운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란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태호는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몇십 분의 침묵이 흐른 후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과 아는 사이세요? 미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호는 어머니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전 남편이야. 미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현수는 나의 전 남편이야. 그 순간 태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이리저리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 제 친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 그럼 결혼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태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사실 그 사람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 아마 그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을 반대할 거야. 잘못이요.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건데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과거는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 복잡한 일이야. 태호가 절규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윤서 없으면 못 살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여자라고요. 태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태호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미라는 아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것이 미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태호는 어머니를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참담해졌습니다. 태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미란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괴로웠습니다. 미란은 침대에 누워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어느 아침 미란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태호의 글씨였습니다.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윤서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미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편지를 든 채로 주저앉았습니다. 태호야.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급히 일어나 태호의 방으로 뛰어갔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빈 방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미라는 세수도 하지 않은 채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트, 헬스장, 카페, 태호의 소식을 알 만한 곳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뒤졌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태호가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갔습니다. 한태호 과장 계신가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한태호 과장 그만두신 지 며칠 됐어요. 미란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만뒀다고요? 네. 그럼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실까요?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미라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회사까지 그만뒀다는 것은 정말로 완전히 떠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윤서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라는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태호일까? 하지만 돌아온 것은 분노에 찬 남자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정미란 씨, 뭐야? 미란의 온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박현수였습니다. 당신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당신 아들이 꼬드겨서 우리 딸이 집을 나갔잖아. 어떻게 할 거야? 미란의 머리가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저도 지금 찾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란이 간절히 사정했지만 현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라는 다시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아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태호 씨 보호자이신가요? 차갑고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환자 상태가 위험합니다. 당장 오셔야 합니다. 미란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 충주의료원입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급히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충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이 마치 며칠 같았습니다. 드디어 충주의료원에 도착했습니다. 미라는 급히 병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한태호 보호자입니다. 접수 간호사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미란을 한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미란이 안으로 들어가니 태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태호야. 미란이 아들에게 달려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건물에서 자다가 연기를 많이 마셨습니다. 연기 중독으로 의식을 잃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하루 이틀 정도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태호 씨와 함께 있었던 여성은 다른 병실에 계십니다. 미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현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잠시 후 미란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복도로 나왔을 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수는 미란을 발견하는 순간 눈이 벌개졌습니다. 큰 걸음으로 씩씩거리며 미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미란의 멱살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당신 아들 때문에 내 딸이 죽을 뻔했잖아.
미란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미안해요. 미란이 말을 하려 했지만 현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들 데리고 내 앞에서 사라져. 병원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놀라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라는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계속 사과만 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요. 여기 병원이에요. 경혜가 급히 달려와 남편을 말렸습니다. 이게 왜 태호랑 미란 씨 탓이에요. 아무리 화나도 여성분에게 이렇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경혜가 현수의 손을 잡아당겼고 간호사들도 와서 제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아주세요.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현수가 마지못해 미란에게서 손을 놓았습니다. 경혜는 남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윤서 보러 가요. 현수는 아무 말 없이 미란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미란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목이 아직도 아팠고 현수에게 잡혔던 옷깃 부분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미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태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한편 윤서의 병실에서는 현수가 딸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분노, 후회, 걱정,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혜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평온한 숨소리만이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경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폭발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대체 미란 씨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말에 현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현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현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후에 사업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부유한 남자와 바람 펴서 떠났어. 그것도 내 사업을 망치게 만든 놈과. 경혜는 남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픈 과거였습니다. 그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다시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너무 힘들었어.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혜는 남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당신. 경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아내이자 한 딸의 엄마로서 해야 할 말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미 수십 년 지난 일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딸까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할까요? 그 말에 현수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윤서의 모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른들의 일은 어른들의 일로, 아이들의 일은 아이들의 일로 생각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경혜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윤서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픈 만큼 미란 씨도 아팠을 거예요. 현수의 고개가 점점 더 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미란 씨 멱살 잡았을 때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당신의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그래도 당신답게 이 일은 현명하게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현수는 경혜의 말을 들으며 점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의 말이 하나하나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했어. 현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경혜가 안도의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원하고 사랑한다는데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방해할 수 없지. 현수의 목소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날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병원 복도를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경혜는 이른 아침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남편과의 대화 이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할까요? 경혜가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래, 병원 1층에 카페 있던데 거기로 가자. 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1층 카페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경혜는 가장 조용한 구석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경혜가 미란을 카페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미란은 현수와 가장 먼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경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과거의 일은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경혜는 그 말을 끝으로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윤서 보러 올라갈게요. 경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카페를 나갔습니다. 경혜가 자리를 떠난 후 현수와 미라는 마치 얼음 조각처럼 굳어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양손으로 커피컵을 감싸쥐고 있었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란 역시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컵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현수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카페 전체를 울릴 만큼 절절했습니다. 미안하다. 현수의 첫 마디가 공기를 가르며 미란에게 닿았습니다. 미란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어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의 분노 대신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어제 너무 심했어. 정말 미안해. 현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미라는 현수의 사과를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모든 일이 저 때문에.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왜 날 떠난 거야? 현수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현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쌓인 상처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떠나야만 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임태식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당신의 사업 경쟁자였던.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제안했어요. 내가 그에게 가면 당신의 빚을 모두 갚아주고 사업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고.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현수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때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현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품고 있던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미란의 멱살을 잡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를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미란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비겁했어요. 결국 돈에 흔들린 거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 말고 우리 아들 태호는 저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예요.
그 순간 현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나. 내가 얼마나 못난 남자였나. 현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돌아 미란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하고 간절한 포옹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느끼는 남편의 품이었습니다. 미안해. 현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인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래서 너를 못 지켰구나.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상처가 그 순간 모두 눈물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서로를 안아주며 흘렸던 눈물이 마르고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수는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과 다르게 거칠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현수는 미란의 얼굴을 바라보며 궁금했던 것들을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과는 어떻게 된 거야? 미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몇 년은 그럭저럭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저를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때 당신에게 갈까 생각했는데 이미 재혼을 하셨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현수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이 이렇게 잔혹할 수 있을까요? 그럼 태호는? 입양했어요. 보육원에서 만난 아이였는데 너무 외로워 보여서. 현수는 그 말을 듣자 과거의 한 사건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현수는 미란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하지만 현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야속하게 흘러버렸구나. 이제 나에게는 소중한 아내가 있고 딸이 있어.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이 둘 사이에 있는 현실이라는 벽이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현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미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호와 우리 윤서가 결혼을 한다면 우리가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어때? 현수의 제안에 미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부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럼 우리 사돈지간이 되는 거네요. 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지. 현수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카페 안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경혜가 급하게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미란 씨, 아드님이 깨어났어요. 그 외침에 현수와 미란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네, 빨리 가봐요. 세 사람은 서둘러 태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태호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태호는 갑자기 들어온 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현수는 망설임 없이 태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현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태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내가 너의 어머니에게 물을 뿌리고 화를 냈던 것 사과하고 싶구나. 태호야, 현수가 태호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 딸과 결혼해 주겠니? 그 순간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호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옆 병실에서도 윤서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서가 눈을 떴을 때 침대 주변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태호와 미란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미란은 윤서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괜찮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저희가 말도 안 하고 집 나간 게 죄송하죠. 그 순간 태호가 윤서의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서야, 우리 결혼 승낙받았어. 태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프로포즈 할게. 나랑 결혼해 줄래? 윤서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좋아요. 태호는 일어나 윤서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은 모두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이 흘러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화창한 날, 태호와 윤서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태호가 먼저 입장했고, 이제 양가 어머님들이 입장할 차례였습니다. 저희 남편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혜가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가족이 되어서 저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곧이어 신부 윤서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현수가 윤서의 손을 태호에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태호야,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고맙다. 그동안 어머니를 잘 보필해줘서 고맙고. 결혼식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맑은 오후, 현수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경기도 외곽의 시골길을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현수, 미란, 태호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40분쯤 달린 후 완만한 언덕 위의 작은 공동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현수는 익숙한 듯 특정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언덕 중턱쯤에서 현수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앞에는 고 김정민의 묘라고 쓰인 묘비가 서 있었습니다. 태호가 그 묘비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현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 아들은 저희 가족이 되었어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잖아요. 나중에 제가 딸 낳으면 형님 아들과 결혼시키자고. 정말 그렇게 됐어요. 태호도 마침내 묘비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묘비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현수와 경혜, 미라는 지금도 서로를 아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태호와 윤서는 따뜻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고, 얼마 전 건강한 손자가 태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가 결국 더 큰 사랑과 가족의 인연으로 승화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미란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현수의 분노와 용서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명적인 재회 속에서 보여준 이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의 해결이 더 좋았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